코로나19 이후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면서 상담 목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일부 교회가 지자체로부터 고발을 당하자 이에 반발하는 목회자와 성도가 모여 대면 예배 허용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함께 모여 예배하기 어려운 이때 혼자서도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장기이식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의 편지를 소개하는 온라인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과 스트레스, 삶의 문제로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상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목회 현장도 예외는 아닌데요. 상담 목회 아카데미 예상 한성열 원장을 만나 코로나 시대 목회 방향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최상경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이 달라지고 각종 제약이 많아진 요즘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민 절반 가까이가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한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현장 예배 제재로 신앙생활마저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성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목회적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내 긍정심리학계 권위자로 불리는 한성열 원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사람들의 심리적인 회복을 돕는 교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상담 목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거기가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오게 되면 쉬게 해주시는 사역이 예수님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교회에서는 이 부분이 간과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원장은 한국교회의 침체 원인 중 하나를 심리적인 측면에서 찾았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면서 이단 등 다른 곳에서 심리적 안정과 위안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미래가 불안한데 이거를 내가 충분하게 그 쉼을 얻을 수 있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상담을 못 받는다면 그리고 교회에서 이거를 못 해준다고 한다면 이걸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데를 찾아서 방황하지 않겠어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게 한 원장이 말하고픈 핵심입니다. 문제는 심리상담 등에 대한 목회자들의 관심은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를 목회에 접목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겁니다. 이런 상황을 목도한 한 원장은 5년 전 고려대 교수 정년퇴임을 앞두고 상담 목회 아카데미를 개설했습니다. 상담 목회를 하려는 목회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신학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담 심리를 활용하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실질적으로 교회가 성도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갈등을 풀어줄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의 장의 역할을 교회가 앞으로는 해야 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리더와 그다음에 또 성도 간에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나아가 한 원장은 코로나 시대 지역사회와 국가의 아픔까지도 세심히 살피는 목회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요즘 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최근 일부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진행하면서 지자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는데요. 이에 반발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부산의 한 교회 앞에서 대면 예배 허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반면 주요 교단에서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시기인 점을 들어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박은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목회자와 성도들이 대면 예배 허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집회를 연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군구 기독교 총연합은 한국교회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안전을 위해 비대면 예배로 전환했지만 당국은 유독 교회가 코로나19의 온상인 것처럼 공격했다며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인 제한을 둔 방역 지침을 비판하며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수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왜 질병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폐쇄하겠다고 합니까? 5,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20명이 들어가라. 이 누가 봐도 우습지 않습니까? 적어도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치에 맞게. 연합회 측은 방역 당국이 교회만을 코로나19 발생지인 것처럼 통제하는 것은 탄압이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 기독교 연합회 측에선 집회 참여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며 한국교회를 대변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방역 당국의 지침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현장 예배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신평식 사무총장은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집회를 강행하는 것이 대면 예배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교회 안에서 코로나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역에 협조하고 이 상황이 종식되도록 하는 것이 대면 예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라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새해를 맞아 성경통도 결심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혼자서도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 나왔습니다. 진은희 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쉽게 전하기 위해 이장우 작가가 성경을 총 126개의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1페이지 바이블은 거룩한 하나님의 초상과 거룩한 교회력, 거룩한 사람들 등 3부로 구성했습니다. 책에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 대림절과 사순절, 교회력과 세례, 성찬과 같은 전통들, 역사 속 그리스도인들의 초상도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결국 책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을 소개하며 독자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거룩함이라는 대주제를 잃지 않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도록 체계적으로 메시지를 전개해 나갑니다.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의 365일 매일 예배서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1986년에 처음 발간된 이 책은 2년마다 재출간되고 있으며 가정이나 직장 예배든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책에는 날짜별로 해당하는 성경 구절과 풀이, 찬송, 기도까지 담아 혼자서는 물론이고 여럿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감사와 결단, 겸손, 고난, 치유 등 다양한 주제로 묵상할 수 있다며 독자들이 예배서를 통해 삶과 가정에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국내 최초로 장기 이식인들의 편지를 볼 수 있는 나의 영웅 고맙습니다 전시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함께하는 이번 온라인 전시회에선 장기 이식인들이 기증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쓴 40통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생명을 나눠준 장기 이식인과 유가족에게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겁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해 뇌사 장기 기증인 유가족과 이식인 간의 정보 공개가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식인들은 생명을 나눠주신 분과 힘든 결정을 했을 가족들 모두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기증인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살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온라인 전시회는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관람할 수 있으며 이식인들의 편지를 엮어 제작한 책자는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산업재해나 대형사고 시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8일 국회에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정인이법과 민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수사기관이 의무적으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은 분리조사에 거짓 진술이나 회유 등이 원천 차단됩니다. 민법 개정안에선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을 인정하는 조항이 삭제돼 체벌이 금지됐습니다. 북극발 한파에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3년 만에 서울에 한파 경보가 내릴 정도였죠. 우리나라를 강타한 강추위는 온난화로 인한 음의 북극 진동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입니다. 북극 바렌츠 카라해를 중심으로 음의 북극 진동이 나타났기 때문인데 기상청은 북극의 온난화로 북극 진동 지수가 음으로 전환되면 대기 상층의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북극의 찬 공기가 내려와 동아시아에 한파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1명 더 추가됐습니다. 지난 2일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접촉자의 가족으로 조사 결과 변이 바이러스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확진자는 지난달 20일부터 자가격리하던 중 같은 달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본거 가족의 추가 접촉자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8일 0시 기준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발 15건, 남아공발 1건 등 총 16건으로 늘었습니다. 이르면 2월 말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조심스럽지만 3차 대유행이 피크를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확보된 백신량에는 문제가 없어 2월 말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올해 가을 전후로 60에서 70% 국민이 접종을 마치고 집단 면역이 가능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우선 접종 대상자에 대해 무료 접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8일 서울중앙지법은 일본 정부는 피해의 할머니 12명에게 각 1억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 운영이 당시 일본 정부에 의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며 이는 국제적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구촌 곳곳도 강추위로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스페인은 최근 아라곤 지방 기온이 영하 34.1도까지 떨어져 스페인 관측사상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영국에선 스코틀랜드에 폭설과 강추위가 올 것이라며 황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중국 베이징 기온은 1966년 이후 최저인 영하 19.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러시아도 강추위가 이어진 가운데 러시아 기상청은 야간 기온이 영하 25에서 30도로 평년보다 5에서 10도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7일 조 바이든 행정부 정권 이양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영상 메시지에서 의회가 대선 결과를 인증했고 새 행정부는 1월 20일 출범할 것이라며 이제 초점은 순조롭고 질서 있고 빈틈없는 정권 이양을 보장하는 것으로 전환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그간의 시도는 투표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일 뿐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에 외신에선 사실상 대선 패배에 승복한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백신을 이르면 이달 말부터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국가들을 위해 공동 구매와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의 일환인데요. WHO 면역 담당자는 1월 말에서 2월 중순 사이에 약 20억 회분의 백신 전달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의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7일 집계 시간 기준 머스크 CEO의 순자산은 1,885억 달러, 우리 돈 약 206조 원입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를 15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6천억 원 차로 제치고 1위에 오른 겁니다. 세계 최고 부자의 타이틀이 바뀐 건 3년 3개월 만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의 유명 패션 매거진 베니티 페어의 신년호 표지 모델로 등장했습니다. 이탈리아판 베니티 페어는 미소를 띤 프란치스코 교황의 표지 사진과 함께 2013년 즉위 이래 7년간의 활동상 등 관련 기사를 비중 있게 실었는데요. 편집자는 글을 통해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2021년을 여는 과제를 교황에게 맡긴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주로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 패션 등에 대한 기사를 다루는 매거진의 특별한 시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천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주시 종교지도자협의회가 파주시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1,000만 원 상당의 간식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와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으로 수고하는 파주시 내 의료진과 공무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협의회 임원진들은 8일 경기도립의료원 파주병원과 파주소방서 등을 방문해 빵과 과일을 나눴습니다. 에서는 각 공무원들과 그리고 의료진들 그들을 위로 격려를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빵과 고급 빵과 음료수를
준비해서 우리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서로 좀 따뜻한 그런 2021년 신축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가 지난달 열린 금식기도회에서 소속 대학생들이 헌금한 5,400여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부금은 북한 보육원 아이들과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사고 이재민을 돕고 탄자니아의 우물 시추 작업을 재개하는 데 지원할 예정입니다. CCC 대표 박성민 목사는 대학생들이 금식하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움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자연스럽게 경건한 삶을 실천한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기빙플러스가 디퓨저 브랜드 코코도로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공헌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코코도로는 매월 자사 디퓨저 300개를 기빙플러스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기부된 물품은 기빙플러스를 통해 판매되며 판매 수익금은 기빙플러스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와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천보라입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적 공분이 일었던 사건인 만큼 여야 할 것 없이 의견이 모아진 건데요. 뒤늦은 감은 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더 이상 고통 속에 방치되는 일은 없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